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강한 방역 건빵TV 조홀의 박지영입니다. 지난 7강에서 보건과 위생과 방역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마지막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우리는 이라는 첫 번째 테마와 관련된 얘기를 마무리 지어 보았습니다. 교수님, 그러고 보니 그간 코로나19는 소독과 방역을 해도 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변이가 발생하는지, 코로나19 이전의 감염병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코로나19 시대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재조명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유가 뭔지, 인구 증가와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해서도 다루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기후 환경 자연 생태계 문제까지 또 다루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강의를 마지막으로 테마 2를 보건과 위생과 방역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와, 되돌이켜 보니까 그동안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네요. 네, 테마 1에서 코로나19 시대의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풀어나갔으면 이번 시간부터는 코로나19 시대 방역 소독의 생활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두 번째 테마로 앞으로 하나하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풀어나갈까 합니다. 네. 이번 8강에서는 코로나19 시대 방역과 소독의 생활화가 답이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지난번 강의에서 보건과 위생은 생활화되어 있지만 방역은 아직 생활화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위한 집단 방역을 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집단 방제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현실 점검 한번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러면 방역 소독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건지 이번 시간에 맛깔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유해한 균이나 바이러스를 살균 소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생활 방역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죠.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코로나19의 방역에 대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는 어떻게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입니다. 그렇죠.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피부는 9시간 정도 생존하고 네. 천이나 나무는 1일 정도 생존하고 유리의 표면에는 2일 정도 생존하고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은 4일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스크의 겉면에는 7일 정도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생존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일 사용하는 마스크의 겉면이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교수님,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 겉면에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그렇게 오래 생존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박 선생님 맞아요. 많이 놀랍죠? 너무 의외라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교수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내 피부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 집으로 들어가면 내 가족을 감염시킬 수 있겠죠. 그렇겠죠? 내 마스크에 코로나19가 묻어 집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내 가족을 감염시킬 수 있겠죠. 네, 당연하겠죠. 또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내 핸드폰에 코로나19는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의 재질이다 보니 4일까지는 생존하겠죠. 네, 그렇겠죠? 이건 정말 심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손 씻기를 당연히 하셔야겠죠. 네. 비누를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말입니다. 참, 왜 비누로 손 씻기를 해야 하지요, 박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표피가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누의 계면활성제로 고기를 파기해서 사멸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나요, 교수님? 예, 정말 전문가다운 색채를 보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꼭꼭 비누로 손 씻기를 실천하세요.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들에게 손 씻기를 알려주고 잘 이해시켜주고 앞으로 자녀가 스스로 비누 손 씻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 선생님, 우리가 많이 만지고 사용하는 게 뭐죠? 뭐니 해도 휴대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휴대폰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죠? 유리나 스테인레스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2일 내지 4일 정도 생존할 수 있겠네요? 네, 논문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에 가장 취약한 것이 핸드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만지고 터치하고 통화하는 등 모든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책 위반자라면 휴대폰 방역 지침을 만들고 싶습니다. 휴대폰 방역 지침이요? 네, 휴대폰 방역 지침은 휴대용 살균 소독제를 항시 갖고 다니며 하루에 몇 분 정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역 소독의 생활화는 무엇보다도 휴대폰부터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 컴퓨터, 노트북, 가방, 생활용품 또는 코로나19가 2일에서 4일 이상 갈 수 있으니 항상 사용 전에 살균 소독하고 사용 후에 필히 살균 소독해야만 합니다. 교수님, 아까 마스크 겉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일 정도 생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스크의 겉면은 7일까지 간다고 하니 마스크의 선택과 착용 방법과 사용 후 관리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죠.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니 마스크 사용 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언제 버릴 것인가 이런 것을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사용 후 겉면을 안쪽으로 두세 번 접어 똘똘 말아 살균 소독제를 분무 후 휴지통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마스크를 버리는 휴지통은 현관 쪽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이 일상화된 지금 그럼 살균 소독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살균 소독제는 대상물에 분무 후 필히 살균 소독용 물티슈로 모든 부분을 닦아주고 다시 충분한 양을 분무해야만 합니다. 그냥 분무하면 살균 소독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분무하고 살균 소독용 물티슈로 닦고 다시 분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약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방 및 관리 방법은 분무, 닦기, 다시 분무이며 이 방법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원칙대로 철저히 실천하세요. 교수님, 그럼 살균 소독은 언제 해야 하나요? 일단은 환기하면서 방역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고 1일 2회 정도 원칙으로 생각하고 방역하세요. 가정집의 경우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나 영유아가 있거나 반려동물이 있을 수도 있지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나하나 사례 중심으로 세분화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방역 소독의 생활화가 답이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방역은 필요성을 느끼고 어떻게 생활화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같이 실천해 가보시자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 방역 소독, 집단 방역과 개인 방역의 생활화가 답이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방역은
나부터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